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안의 C 언어 프로그래밍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주제들이 되겠고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주제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용어도 많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C 언어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소스를 보여줬더니 C 언어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이 소스는 어려운 소스입니다. 그 C 언어의 문법에 파일 입출력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강의를 마치면서 이 소스 한번 다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뭐 C 언어에 있는 문법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한 40줄로 해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내줬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소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제가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평생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든 언어가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이제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정의한다고 하죠. 메인 함수에서 보통 호출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도 프로그래밍 하기도 하고요. 메인 함수는 인티저 메인 괄호 열고 보이드 중괄호 열고 닫고 리턴 0 이라고 쓰고요. 그 위에다가 소스를 작성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티저가 뭐고 보이드가 뭐고 여기는 왜 괄호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고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고요. printf나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도 이제 전처리기라고 해서 조만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고 하면 문제 없다 라고 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제 C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과제를 해오라고 그 2장 마지막에 예제가 그 뭐죠? 있었는데 요즘 뭐 챗 GPT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요 여기 과제를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이거 일일이 찾으려면 사실은 구글링하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해줘. 쉽게 뭐 이런 얘기를 꼭 넣어주면 얘가 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렵게 설명해주면 더 쉽게 설명해줘 라고 다시 얘기하면 또 쉽게 얘기를 해주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이 문장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막 구글링 한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변수, 전처리기 뭐 이런 거 찾았어야 됐을 텐데 제가 그냥 몇 초 안 걸려서 뭐 이렇게 해서 쭉 결과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쭉쭉 나온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장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챗GPT 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뭐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옆에 두고 예전에 이제 구글링도 하고 뭐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들어가고 많이 그랬지만요. 어쨌든 챗GPT도 개발자들이 옆에다 끼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구글링, 챗GPT 사용하는 거. 뭐 챗GPT도 뭐 이렇게 물론 가끔 틀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요. 검증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쉽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뭐 프로그래밍 분야에선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요. 제가 한 2달 이상 사용해 본 바로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똑똑합니다. 애매한 개념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정말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놓고서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해봐야지 또 구글링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사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찾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 특징을 이해하고 이렇게 키워드 질문을 잘 이렇게 해서 해주면 쉽게 좀 빨리 또 이렇게 개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들이 되겠고요. 아주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듯이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줄여서 ID라고 하죠. 변수나 함수나 뭐 구조체나 배열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식별자라고 얘기하고요. 식별자는 영문자, 대소문자, 숫자, 밑줄, 보통 이제 이걸 언더바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언더스코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언더바는 이제 그렇게 글자 밑에 있는 그 밑줄을 보통 언더바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별도로 쓰는 이 밑줄을 보통 언더스코어라고 많이 얘기하니까요. 물론 혼용해서 많이 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언더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언더스코어라는 제가 만나본 이제 외국의 개발자들은 대부분 다 언더스코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한글 밑줄을 제외한 특수 문자는 뭐 한글도 안 되고요. 밑줄을 제외한 특수 문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여기다가 이름으로 쓰는 건 안 되고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만 주로 이제 소문자로 많이 써요. 소문자로 쓰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C 언어 예약어들도 다 소문자였었는데 이제 99 버전, 2011년 버전부터 언더스코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할 때는 C 언어 89년부터 저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앞에다가 밑줄 치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굉장히 또 괜히 소스가 어려워 보여가지고 폼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주로 이제 앞에다가 이제 언더스코어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문자로 해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별자를 이름을 만드는 규칙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변수는 보통 명사와 소문자로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공백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름을 변수 같은 거 만들 때 그래서 그 공백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예 다 붙여서 쓰든지 아니면 공백 자리에 이 언더스코어를 쓰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전역 변수 프로그램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전역 변수인데요. 걔는 글로벌의 약자로 앞에 G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쓰면 또 이 변수를 보면 얘는 전역 변수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예전에는 썼었고요. 최근에는 자바에서 이제 권장하는 방법인 이 카멜 케이스, 특별히 소문자로 시작하는 카멜 케이스를 이제 로어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가 바뀌면 아까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썼는데 아니면 붙여 쓰거나 언더스코어를 썼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단어만 대문자로 바꿔 쓰는 뭐 이런 방식을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카멜 표기법을 로어 카멜 케이스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낙타 등이 이렇게 올록볼록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카멜이 낙타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바에서 썼던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이지 뭐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어요. C 언어로 되어 있는 소스들 보면 예전에 소스들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크로라고 해서 우리 이제 조만간 배울 건데 요구장에서 거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또 다 대문자만 쓰고 언더스코어를 요 규칙은 지금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콘스탄트 상수도 오늘 나오는데요. 걔는 보면 또 어퍼케이스는 대문자라는 뜻이에요. 어퍼 카멜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은 뭐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지 표준 이런 건 아닙니다. 구조체나 열거형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나중에 C++에서 이런 것들은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함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는 또 대문자로 시작해라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뭐 요즘은 또 소문자도 많이 써요. 함수 이름도 앞에다 소문자로 쓰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칙이 있지만 뭐 이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는 건 좀 곤란하죠. 자, 변수명을 만드는데 앞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쓰고 뒤에서는 뭐 카멜 케이스를 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이제 회사나 이런 데 가면 보통 그 회사에서 다 이 명명 규칙에 대한 기본 자체적인 그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이밍 컨벤션.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쭉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C 코딩 스탠다드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드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체 이름은 어떻게 하고 변수는 여기서도 보면 사이사이에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게 좋다. 모두 소문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구글 뭐 여기도 가면 구글에서 제안하는 여기 이제 쓰여나가 아니라 C++ 스타일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개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거나 이러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때도 딱 자기만의 이런 스타일 가이드를 놓고서 내가 뭐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잡아놓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별자의 예는요. 식별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만 썼고요. 숫자는 이렇게 뒤에 올 수 있고요. 중간에 올 수 있고요. 앞에만 오면 안 돼요. 앞에 숫자는 첫 글자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는 여기저기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도 쓸 수 있지만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소문자 다 가능하고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같은 이름의 이름을 주는 것은 별로 안 좋죠. 하이픈 같은 거 안 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특수문자는 언더스코어만 돼요. 점도 안 되고요. 공백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는 거죠. 예약어 44개 예약어가 있잖아요. 걔는 이미 정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변수명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글은 또 안 됩니다. 한글을 쓰면 안 돼요. 물론 한글이 되는 언어들도 있지만 그런 언어들도요.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이제 언어들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글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변수명이나 이런 걸로요.